지금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렇지가 않습니다. 대검에서는 이 동부지검과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해라 이런 내용도 많이 나갔고 또 동부지검에서와 반대되는 내용을 대검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를 동부지검이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동부지검은 이 대검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 기회를 달라라면서 이 추미애의 문자를 공개한 것이죠. 바로 이 문자 공개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2라운드로 시작이 됩니다. 그 2라운드 시작은요. 오후 따따부따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북한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.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시지 않는 의혹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. 정치적인 타이밍을 잡았다는 건데요.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 시점에 언론의 관심을 피해서 졸속 발표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. 자, 한편 대검찰청의 분노가 익힙니다. 대검은 이례적으로 어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윤 총장은 평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꼼꼼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 지시를 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대검 차장 및 형사부장 등 5, 6명의 검토팀이 해왔다. 지난 주말 동부지검에서 상실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 대검 검토팀은 대부분 의혹사항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론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동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종결한 것이다. 이렇게 알렸습니다.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문자 메시지입니다. 추미애 호위 검사들이 꼼수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이 수사 라인, 애초부터 추미애 라인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. 김관정 동부지검장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 사람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군대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이 결론에 짜맞힐 수밖에 없는 그 라인이라는 거죠.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면 대검 형사부장에 보고가 되는데 이 대검 형사부장이 추미애 청문회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뻔할 뻔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김덕곤 형사 1부장 이 사람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경희대 후배 이성윤의 전주고 후배입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수사 검사들이 추미애 라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. 추미애 사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이 검찰도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어제 이런 발표까지 한 겁니다. 추미애가 그동안에 자신은 보좌관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전혀 배치되는 추미애가 보낸 문자를 공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. 수사 결론은 무혐의인데 뭐하러 이런 거를 공개를 했을까? 거기에는 또 속사정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대검 형사부의 실무 검사들이 이거 안 됩니다.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. 보완이 필요합니다.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근 형사부장, 대검 형사부장이 그 수사팀의 결론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? 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전원 무혐의 결론을 고수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대검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시선 모든 것을 좀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 바로 추미애의 문자를 공개하고 만 것입니다. 이 내용은 또 따따부따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어제 이 수사 결과 발표 너무나도 수상한데요. 그런데 수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수사 과정 중에 이 김관정이 저지른 만행, 동부지검이 저지른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. 어떤 거냐? 동부지검 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은요. 사실 수사 내내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수사 모두를 막았습니다. 추미애 아들, 이 삼성병원이죠. 여기 압수수색도 막았고요. 그리고 이 참고인들을 불러다가 이 진술을 편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질신문을 시키는 등 아주 그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쪽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 추미애 아들을 공익신고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
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.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. 추미애 아들 휴대폰은 휴가 그 기간 한 달치만 조사를 하고 이 지원 반장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지인 휴대폰은 2년치를 다 뒤지고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.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2017년 6월 23일 2차 휴가가 끝났는데 그 뒤에 3차 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면 이게 바로 타령이고 연장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대부분 이 참고인들이 그때 미복귀였다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. 특히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이 최모 보좌관과 전화를 했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이 김모 대위가 완전히 열이 받았습니다. 김모 대위가 지난 6월 달에 수사를 받을 때 초창기에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 가가지고 2차 병가를 정기 휴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타령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. 그때도 알고 보니까 검찰이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김대위가 검찰의 집요한 질문 취지대도 21일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지역 대장에게 연장 승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. 그게 시기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9월 12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김대위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나랑 다른데 라면서 2017년 이 휴가가 있었던 그 당시 맞아 그때 사용했던 휴대폰이 있었지 하면서 그 휴대폰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김대위가 본인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가지고 자료를 복구했습니다. 그때 2017년 6월 25일 밤 그때 문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. 바로 이 문자입니다. 최 전 보좌관이 본인에게 이 김대위 본인에게 서땡땡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미애 아들 이름입니다. 서재X 서모 휘 이래가지고 요 이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보낸 나머지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이때가 지금 미복귀 상태가 되는 거죠. 이때 밤 9시 46분 문제가 됐던 이 시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주려고 서모 이 서재X를 이름도 틀려가면서 긴급하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. 그래서 2017년 6월 25일 밤 최 전 보좌관이 서땡땡이 불안해하니 전화 좀 해달라라고 해서 통화한 뒤에 서씨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검찰에 다시 새 진술서와 함께 해당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. 김대위가 지난 1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니들의 집요한 질문 취지대로 내가 21일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. 그리고 이 지역 대장에게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내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. 봐라. 2017년 6월 25일 밤 이 최 전 보좌관이 나한테 서재위랑 통화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지 않았냐. 심지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름까지도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냐. 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지역 대장이 아니라 다른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A 지원 상사와 통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동부지검장 김관정 어떤 사람입니까? 지금 추미애 사단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추미애는 무조건 무혐의여야 되니까 이 김대위를 오히려 이거 너 증거인멸한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찾았어? 너 이거 증거인멸했지? 하면서 22일 김대위의 지인 B씨의 직장과 자택, 차량 내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그럼 또 이 지인은 누구냐? 바로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김대위를 대신해 검찰에 이 사건 관련 물증과 진술서를 제출했던 인물인데요. 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줬던 이 김대위의 지인 B씨, 이 B씨의 휴대전화 속 내용 2년치를 복원해서 조사하고 5,000개의 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, 통화 녹음, 사진, 문서, 이메일 등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검찰 수사에 그냥 제출하라는 대로 제출을 한 건데 김대위가 이 추미애 무혐의와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을 하니까 너 김대위 이거 어디서 찾았어? 너 이거 증거인멸이야
하면서 이 김대희와 관련된 지인까지도 2년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. 검찰이 인권을 이유로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는 휴가 한 달치만 복귀를 하더니만 김대희와 그리고 김대희 지인 B씨에 대해서는 2년치 내용을 복원해서 조사한 겁니다. 이 김대희와 B씨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일부러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는 증거인멸, 하나는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.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왜 이렇게 한 것이냐? 이 지인 B씨는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라는 검찰의 이런 압력이라는 것이죠.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. 추미애 아들은 인권을 이유로 한 달치만 조사하고 김대희는 오히려 사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갖다 냈더니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서 더 다그치고 그리고 관련된 지인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수치심을 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악행을 벌인 겁니다. 이게 이 추미애 관련된 동부지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겠습니까? 동부지검의 만행에 열이 받았다는 것이죠. 열받은 건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. 이 검찰 수사 발표를 들은 당직 사병 현모 씨, 추미애, 황희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. 왜냐? 그동안에 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미애는 당직 사병은 이른바 카더라 라면서 오인과 추측으로 새치열을 내둘렀다. 이렇게 맹 비난을 했습니다. 본인은 단 한 번도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이 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면서 국회 대정부 질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 현 씨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았고 또 문제가 됐던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이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. 이 과정에서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다. 라면서 맹 비난을 해가지고 이 현 씨가 페이스북에 이 문바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바로 그 두 사람. 이제 검찰이 공개했던 추미애의 이 문자 내용, 이것과 배치되는 내용. 추미애가 거짓말했다. 황희가 거짓말했다. 만약에 이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. 그리고 동부지검이 얼마나 나에게 수사할 때 힘들게 했는지 내가 그 녹음도 갖고 있다.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녹음까지도 공개를 하겠다.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. 관련자들이 이 참고인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 보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본인들을 다그치고 그리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을 사실상 무혐의로 그리고 짜맞추기 결론에 내린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아마 이 사건 이제는 2라운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